자, 안녕하세요. 김묘희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요,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면 나만의 브랜드 어떤 거를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우리 전원님 같은 경우에. 저는 옷이요. 옷 브랜드. 옷 브랜드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네, 도전해보고 싶어요.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남녀노소 대상자는 저예요. 아, 그 나이 때 저예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멋있네. 김영수님도 네. 혹시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하이엔드라 그러나? 명품 비싼 이런 거요? 이미 또 약간 또 단어가 지금. 하여튼 그거? 네, 그런데 저는 저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누구나. 네, 누구나 좀 남녀노소 접근하기 편한. 빈부격차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어렵네요. 네. 그래도 그 브랜드 만들고 싶다. 예. 그러면은 이인성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루카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음악을 내고 앨범 발표를 하니까 이미 루카스라는 제 브랜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멋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브랜드. 이거 브랜드. 아, 이게 이게 브랜드. 브랜드구나. 듣는 순간 우리가 뭐 나이땡 그러면 이렇게 슉 그런 느낌처럼 예. 이거는 그럼. 활동적인 뭔가 스포츠웨어 이렇게 한입 깨무르는 거는 그거 그 핸드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브랜드는 딱 떠오르는 순간 딱 그가 무슨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것들. 저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또 이건 다른 책이에요. 널스 브랜딩. 그래서 간호가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널스 브랜딩이라는 책을 썼어요. 똑같이 간호학과를 나오고 똑같은 색깔을 입혀놓은 간호사가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입혀놓은 자기만의 간호 브랜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널스 브랜딩을 쓴 이유가 그 간호사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방황하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비전 콘서트라고 갑자기 초청하고 싶네요. 임성님.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제가 간호학 비전 콘서트 딱 하겠다 했더니 제일 먼저 달린 댓글이 간호사에게 비전이 있나요? 그래서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 학생들한테 눈에서 비전을 앗아간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다면 발견하게 해드리겠다. 와라. 그래서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도 모셔서 이렇게 토크하는 걸 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는 간호사들을 초청했어요. 처음에는 5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소문을 듣고 80명이 모였는데 그날이 태풍 링링이라는 게 오는 날이었어요. 태풍이 치고 저도 그날 스피커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가기 싫더라고. 태풍이 얼마나 불어치는지. 근데 그날도 광주에서 저기 경상도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태풍을 뚫고. 그래서 뚫고 오는 걸 보면서 비전 콘서트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지. 왜냐하면 간호사의 대상자는 몇 살일까요? 간호사 대상자는 몇 살일까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간호사의 대상자는? 0세부터 99세. 네. 그렇죠. 태어나는 것부터 죽음까지. 그렇죠? 네. 그럼 대부분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몇 살과 얘기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 간호사 말고 간호학과 때. 학과 때. 학교 다닐 때 주로 여러분 또래들하고 예, 얘기하잖아요. 20대 초반. 저는 그래서 간호사의 브랜드를 가지려면 아까 그 다양한 모든 나이가 다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호사만큼은 영세, 신생아는 말을 못해요. 신생아실. 근데 애가 울어. 그럼 울면서도 무용이죠 또. 너는 지금 배가 고프구나. 왜 이러지고. 너는 지금 뭔가 지금 기저귀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6살 애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6살 애한테 뭐 지금 증상이 어떠십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언어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온전히 20대에 만난 친구들하고 4년 내내 붙어 다녀. 저 20대하고 얘기하는 건 편하죠. 막. 줄임말 엄청 하잖아요. 예. 너 아야? 어디 지금 다른 걸 알아. 얼주가로 할까? 얼주가? 얼주가인데 얼주가. 얼주가야? 막 이런 거 있어. 얼주가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런. 몇 살에 지금? 진짜 몰라요? 얼주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얼어 죽어도 얼어죽어도 아이스. 그게 또. 그래서
나 얼주가였네. 얼주가 주세요. 뜨거운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이게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언어로 얼주가 얘기를 60대 노인한테 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막 어르신들한테 막 어르신들한테 막 89세 할아버지 환자분한테 했죠? 뭐 안 했죠? 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브랜드 이제 패션 브랜드 만든다 하면 대상이 누굽니까 여쭤봤잖아요. 나랑 가장 많이 맞는 대상자는 누구인지도.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는요 정확하게 스왓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과 기회를 다 파악해가지고 내가 가장 잘하고 못하고 내가 가장 어떤지 딱 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포피 믹스에 따라서 제품이 만들어져야 된다. 간호사도 그냥 찍어낸 대로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제품이 돼야 된다. 거기에 따라 내가 얼만큼 접근성이 좋은 사람인지 나를 모르면 알려야죠. 그래서 아까 간호사에 대해서 몰랐다가 우리가 어떤 이런 강의들 통해서 간호사 이런 사람입니다. 네. 간호학 이런 겁니다라고 알리는 것도 하나의 촉진이 되겠죠. 네.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게 바로 널스 브랜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또 나간 건 거죠. 제가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간호학과 왜 왔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어떤 답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간호학과 학생 간호학과 왜 왔어요? 그냥요. 엄마가 가래서요. 딩동댕 나왔어요. 엄마가 가래. 전우님 마시는. 엄마가 시켜서 하는 나는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엄마가 가랬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 엄마는 왜 가라고 했을까? 취업이 잘 되는. 이렇게 답정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간호학과만의 이러한 일들일까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직업이 요즘에 저도 이제 그 다 그렇잖아요. 악기 특히 음악은 좋아서 시작하는 경우도 와 이제 많잖아요. 음악도 그래요? 근데 너 색소폰 왜 불었어? 하면 아빠가 시켜줘요. 이게 한 5명 중에 한 3명은 돼요 지금.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네. 근데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 학생들이 간호학과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그러니까 왜 취업해야 되는지 취업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색깔을 이미 뺀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수업이 너무 기대되는 게 백지의 아이들이 와요. 엄마가 만들어준 백지의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해줘요.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저는 어느 병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빅5 병원이 있어요. 빅5 병원. 너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빅5 병원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갈까요? 그 사람은? 그 학생은? 자기. 본인도 좋겠지만 야 우리 딸 이번에 어디 병원에 어디 병원? 들어갔어. 거기 그 병원 간호사야. 이렇게 하는 그 한마디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은 남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시선에 약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선택하는 거나 빅5를 가는 거 뭐 다 좋은데 그 자체가 취업 자체가 꿈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쓰라고 해서 자 노트 다 피세요. 나는 필기구 없이는 못 들어와 우리 써서 더 이상 나의 꿈은 병원 취업이 아닙니다. 쓰세요라고 해요. 쓰세요. 뜨세요. 더 이상 나의 꿈은 병원 취업이 아니다라고 쓰라고 얘기하고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병원에 취업하는 그 순간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어. 그렇지. 그때 허무해지겠다. 하고 싶은 걸 다 이뤘을 때 또 확 허무함이 허무해. 오잖아요. 막상 근데 꿈을 잃어서 갔더니 다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환자가 일반적인 사람도 대하기 힘든데 환자는 아픈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간호사로 남아있고 자기만의 브랜드 갖지 못하면 간호사들이 점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나중에 그럼 누가 우리를 간호해 줄까요? 이런 되게 무서운 문제에 질문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쫙 계획대로 어머님의 계획대로 아버님의 계획대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실패하는 것이 모두의 실패인 줄 알아요.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무는 곳이 절대 종점이 아니고 실패해도 괜찮아, 리스크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완벽할 수 없죠. 학생이니까 당연히. 신규 간호사 입사하자마자 환자분 누구세요? 혈관 좋네. 이렇게 인건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기다려주는 어른들도 필요하다. 이 생각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색깔을 찾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믹스되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이면 검정이 나와버려요.
검은 게 나와요. 검은 게. 색깔일 수도 있지만 약간 무채색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하면 학생들 중에 몇 명은 좀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간호사 이 단어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태움? 네. 들어봤어요? 네, 태움. 아, 전 선생님이 관심이 있으시다. 간호사의 태움 어떻게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연차가 있는 간호사들이 이제 신입 간호사들을 괴롭혀서 뉴스에 군기를 잡거나 뭐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인데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엄격해요. 네, 네. 실수가 나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불량이네 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면 숨이 멎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아주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간호사 배치율이 한 12명이 넘어가요. 근데 한국은 그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 간호학과에서 배출되는 학생 수는 전 세계 3위 안에 들어요. 많은 학생들이 간호사에서 나오는데 예. 임상 간호사의 숫자는 20위권 밖에 있어요. 실제로 임상에는 간호사 수는 적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미국 간호사보다는 우리가 3배 이상 일을 더 해요. 한국 간호사가 보는 환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배 이상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또 해냅니다. 그래서 자꾸 해내세요. 우리 간호사들이 해내고 이번에 그렇죠. 코로나19 때도 우리 엄청 대처 잘했잖아요. 미국 간호사들은 대처하셨지만 중간중간 힘들었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이걸 계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힘들어서. 근데 다시 말하면 한국의 간호사는 자기가 자기 색깔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 많은 사람들 한 명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버텨내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서 숫자도 적으니까 환자는 많이 봐야 되고 태움까지 더해지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요즘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를 간호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건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사회적. 사회적 맞아요? 안녕. 안녕. 협동 정신으로 잘 맞추셨어요. 대단하세요. 이거 한 번 듣고 외우기 쉽지 않은데 그만 강의가 명확했다는. 잘 알려주셔서 저는.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것을 케어하는 사람이 간호사인데 우리가 케어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학생 때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점속에 갇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점속에 갇히지 말라고. 그럼 애들이 무슨 소린가 해요. 지금 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강의실을 벗어나면 아마 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 끄떡끄떡해요. 집,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가끔 도서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병원 가게 되면 그냥 집, 병원. 점만 바뀐 거죠. 다양한 경험도 없고 간호학과 정말 외울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도 못 찾았고 나는 어떤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가다가 점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규 간호사 돼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요. 신규 간호사 처음 갔을 때 많이들 당황하고 우울해하고 태움에 안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점이 있는 간호사가 이제 병원 처음 간 거야. 신규 간호사인데. 이마에 점이 딱 있었어. 근데 선생님들이 이 잘못한 것만 혼내면 되는데 혼내다 저 점은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마에 저 점은 뭐야? 점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인데요? 이쁘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멘탈 괜찮아요. 건강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간 다 뭐 그렇게 다녀. 처음에는 근데 점 가지고 그래 기분 나쁘다 다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다음에 또 하는데 하다가 너 또 실수했지 너 점순이 일로 와봐. 신규 일로 와봐. 너는 이마에 점 드는 애가 왜 이렇게 이거 또 실수했니? 너 실수했지 하면서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또 실수를 했어요. 그래 와봐. 너 점순이 이리 와봐. 쟤는 이거 또 실수했어. 그럼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나는 계속 실수도 하는데 점까지 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애야. 난 이걸 뺄 수 없어. 나는 자기 점에 갇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복점이에요. 빼버리면 되지 하면 되는데 나는 점까지 있어가 되는 순간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장이 싫고 그 상황이 싫으면 사표를 쓰고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왜 쉽지 그러한 선택까지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점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점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 책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 뭐 유튜브 채널 이렇게 좋은 영상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음악도 있고 뭐 연기도 있고 어떤 꿈이랑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봉사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점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라. 몸은 한국에 있어도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강호사는 자꾸만 점 속에 박히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까지도. 점에 갇혀서가 아니라 점 밖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간형 인간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공간형 인간. 엄청 큰 병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빅5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학점 어마어마하게 좁아야 되는데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큰 건물에 딱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수술방 조그만 데서 수술방에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갇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수술방 간호사든 중환자실 간호사든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넓게 볼 수 있다. 공간형 인간으로 살지 말아라. 또 한 가지가 간호학과를 나오면 간호학과 나왔으면 면허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간호사인 건데 어디 출신이야? 어느 대학 나왔어? 우리 대학끼리 모여볼까? 이런 거. 근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아직도 그렇죠. 이 학연 지연 지연이 많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감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요. 근데 간호사로서 멀리 나아갈 모습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이 저는 이제 전국에 특강을 좀 다녀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고시 보는 과목 중에 두 과목이 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아까 있던 간호경영이라고 하는 과목, 간호관리, 또 지역사회 간호, 그래서 질병이 안 나오는 행정적인 용어만, 기획적인 용어만 잔뜩 나오는 과목을 대부분 다 이제 지루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제가 좀 약간 학생들한테 되게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듣고 전국에서 이제 특강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주, 이게 촬영하기 지난주에 국가고시를 사실 봤거든요. 1년에 한 번 강호사 면허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통과해야 강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그 감사의 인사를 해주고 찾아오기도 해요. 내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본 학생들 아닌데 감사하다고. 감사하게도 그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 학생 세계로 나아가세요 하면 다들 우리 학교에서 가능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어디예요? 왜 형한테 물어봤을까? 아니,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그 병원 어디입니까? 모르죠. 저는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잘 몰라요. 유명한 병원 간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아픈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병원 간호학과끼는 알 거 아니에요. 간호학 이 병원 뭐 이렇게 알 거잖아요. 그 병원에 가야만 성공이다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외국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병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저는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이게 중요한 거지. 제가 어느 병원, 어느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태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 모르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유명하지만 전 세계 무대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를 가질 때 한국에서 써도 상관없지만 요즘에 인터내셔널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때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가 남과 내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겁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떨 때 가장 설레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돈을 조금만 줘도 나를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하면 난 되게 즐거워. 나 며칠도 셀 수 있어. 그런 일을 찾았니? 그런 과를 찾았어? 그런 환자를 만났니?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찾은 학생들은 흔들림이 더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마도 쉽지 않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핵심적인 거는 전 널스 브랜딩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브랜드는 뭐가 있는지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나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빚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찾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좀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색깔은 이제 그만
어머니도 어머니 색깔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색깔을 살아가시고요. 어머니도 비전 찾으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나는 나의 비전과 나의 색깔을 찾아서 한 번에 못 찾아요. 색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노란색 했는데 맞아요. 센 노란색이냐, 아니면 흐린 색이냐, 뭐 누리끼리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 찾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간호사 이제 간호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브랜드까지 이렇게 얘기를 왔잖아요. 어떤 인생에 대해서 뭐가 이제 설레이는 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제가 이 음악을 하면서 정말 설레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너무 이제 좀 가슴 깊이 와닿고 저는 조금 그 2016년도 9월에 저희 그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1.9kg, 1.45kg로 32주 이틀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 집중치료실, 아까도 중환자실,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애들이 인큐베이터 있고 이러면서 너무 사랑으로 이 돌봐주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 빌어서 그 성함이랑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영상 편지.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고마운 표현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간호사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감사하다는 표현 하나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간호사 선생님들은 저한테 가끔 기도 제목 보내요. 교수님, 저희 지금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인데 이런 아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아기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그 부모를 아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기도 부탁하는 정도의 선생님들도 계세요. 정말로 이 생명을 막 맞아요. 밥도 못 먹어요. 그 아기 살리느라고. 근데 꼭 한 번씩 이렇게 뭐 감사하다는 인사 해주시면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참 보람되다라고 하는 것들 느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게 뭐 사실 간호 얘기를 해주셨지만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어떤 직업이든 내가 이거를 가진 어떤 철학적인 거와 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정말 분명한 목표나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하는 일에 있어서 혹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 때도 그런 걸 좀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 네. 생각을 하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A 플러스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 선생님도? 저도 저 인성 오빠처럼 저희 나 어머니 가르치는 줄 알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이제 그 간호사님들 너무 많이 생각났었고 그때 진짜 작은 거지만 막 그 마이쮸 같은 캐러멜 같은 거 꼭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주머니에 간호사님들 주머니에 막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엄마 병원에서도 이렇게 아줌마처럼 이런다라고 했는데 또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 더 감사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진짜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큰 도전이 됐고 제가 이제 비전과 설레는 거 사이에 뭔가 비어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강의가 그 비어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채울 수 있는 정말 큰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귀한 시간을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저의 꿈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생각해 본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주위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또 감사함을 늘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를 이해하면서 누가 알리요 생각하면서 더 큰 뜻이 있나 보다. 내가 생각이 별로 없고 짧으니까 다른 게 플랜 B가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들을 늘 표현하고 느끼면서 자기만의 브랜드 가져가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